선우는 셔터를 누르는 손에 힘을 주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흑백으로 인화될 듯 쓸쓸한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은퇴 후 그녀의 삶은 이 풍경과 꽤 닮아 있었다.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어있는 고요한 침묵이 감도는 삶. 먼지 한 톨 허락지 않는 완벽주의는 삶의 공허함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찍은 적이 없었다. 어쩌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앙상한 나뭇가지를 찍고 있을 때 찰나의 순간 프레임 안으로 누군가의 뒷모습이 불쑥 들어왔다. 선우는 망설이다가 셔터를 눌렀다. 찰칵. 짧은 소리가 정적을 깼다. 불완전하게 흔들린 사진 속에는 흐릿한 형체 하나가 담겨 있었다. 낯선 사람의 뒷모습. 그의 뒷모습은 어쩐지 그녀의 삶에 아주 미세한 실금 같은 균열을 내는 것만 같았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손끝을 시리게 하는 오후, 선우는 낡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완벽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와는 거리가 먼 어딘지 모르게 모난 구석이 있는 듯한, 그래서 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곳. 그녀는 우연히 방 목공의 공방이라는 낡은 간판을 발견하고 묘한 이끌림에 문을 열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깊은 나무 향이 확 풍겨왔다. 공방 한가운데 한 남자가 낡은 작업대 앞에서 무언가를 깎고 있었다. 머리카락에 하얗게 내려앉은 톱밥도 신경 쓰지 않는 듯 오직 손끝에만 집중하는 그의 모습은 숙련된 장인의 고요함보다는 자신의 세계에 완벽히 몰입한 소년의 순수함처럼 느껴졌다. 그의 투박한 손에서 깎여나가는 나무는 서서히 아름다운 곡선을 드러냈다. 꽤 오랜 시간 그를 지켜보았을까? 그는 고개를 들어 선우를 발견했다. 그의 눈빛은 예상외로 깊고 따뜻했다. 앉아서 좀 쉬다 가시죠. 그의 손짓에 선우는 쭈뼛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톱날이 나무를 깎아내는 사각거리는 소리, 그리고 고요한 공방의 분위기. 그 안에서 선우는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는 잊고 살았던 설렘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선우는 소파에 앉아 사진기를 만지작거렸다. 낡은 나무 조각들 사이로 흐릿하게 찍힌 그의 뒷모습. 5년 동안 평온하게 유지해온 일상에 들어온 아주 작은 파동이었다. 그때 절친 미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야, 신기하다는 거 그거 관심 있다는 증거야. 너도 이제 다시 좀 살아봐야지. 인생 뭐 있어? 설렘이 다지. 미경의 단순하지만 명쾌한 말은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주었다. 다음날 선우는 망설임 없이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그곳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침내 공방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고 박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왔다. 여기서 다시 뵙네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가 건넨 따뜻한 종이컵을 받아 들었을 때 선우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깎은 만큼 그만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그의 말은 왠지 모르게 선우의 심장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온기가 있었는지 자문하게 되었다. 준호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가벼워졌지만 불현듯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민재. 그녀의 첫사랑이자 동시에 그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던 사람. 민재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접근해 사업을 미끼로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그 아픔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었다. 선우는 사진 속 준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그가 자신에게 건넨 온기,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진정성.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민재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계산적인 웃음이 떠올랐다. 새로운 사랑이 다시금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사랑과 상처, 그리고 기대와 망설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다. 며칠 뒤 사진 동호회 모임에 참석한 선우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멋들어진 양복을 입은 최민재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선우야, 오랜만이다. 여전히 아름답네. 혹시 내가 필요하진 않아? 민재의 말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그리고 그 순간 선우는 준호의 따뜻한 손과 민재의 차가운 손을 동시에 떠올렸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금 혼란스러웠다. 민재와의 재회 후
선우는 의도적으로 공방 근처를 피했다. 새로운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때 준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선우 씨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요즘 통 보이질 않으셔서 괜찮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녀의 불안함을 녹여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그녀의 안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그 배려가 선우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용기를 끄집어냈다. 그래, 민재는 과거일 뿐이다. 나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가야 한다. 선우는 망설임 없이 공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재와의 첫 만남부터 그가 가족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던 일,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까지. 선우의 용기 있는 고백에 준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의 손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선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역시 과거에 비슷한 상처가 있습니다. 오래전 민재는 저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선우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와 준호의 아픈 과거가 같은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놓칠 뻔했다. 그 사람 때문에 저는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준호의 고백에 선우는 울컥했다. 그의 외로움과 고통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상처는 민재에게서 비롯되었지만 그 상처가 그녀와 준호를 연결하는 끈이 될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와 같은 아픔을 겪었고 그래서 그녀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설렘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알아본 영혼의 교감이었음을 확신했다. 그들의 사랑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준호의 공방으로 민재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재는 사업적 제안을 가장하여 공방 건물을 매입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준호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며 그럼 당신의 과거를 모두에게 알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과의 관계를 흔들기 위한 민재의 교묘한 계략이라는 것을 직감한 선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공방으로 달려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준호 씨, 최민재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오래전 저는 목공 기술을, 그는 사업 수완을 담당하며 작은 가구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한 약속을 어기고 회사의 자금을 멋대로 유용했죠. 선우는 준호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가슴에도 아픔이 밀려왔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설렘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알아본 영혼의 교감이었음을 확신했다. 민재의 노골적인 협박을 받은 후 선우와 준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그리고 은퇴 후에도 자신을 위해 아껴두었던 모든 것을 그를 위해 사용하기로. 준호 씨, 제가 이 건물을 사겠어요. 민재의 계략 때문에 준호 씨가 다시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선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강한 여성이었다. 선우는 민재를 만나러 갔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과시했다. 내가 이길 줄 알았지? 준호, 그 친구가 나한테 이길 수는 없을 거야.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투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니까. 민재의 오만한 말에 선우는 차분하게 웃었다. 민재 씨, 당신은 이미 졌어요. 그 건물을 제가 사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힘도 없어요. 당신은 그저 과거의 자네일 뿐이니까요. 선우의 단호한 말에 민재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고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선우와 준호는 함께 공방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민재의 그림자는 없었다. 공방은 이제 준호의 작업실이자 두 사람의 사랑이 깃든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준호는 선우에게 직접 만든 나무 반지를 건네며 청혼했다.
선우 씨,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선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나무 반지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빛났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겨울의 초입으로 접어드는 어느 날, 선우와 준호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드레스나 턱시도 대신 선우가 직접 고른 하얀 원피스와 준호가 직접 깎아 만든 나무 넥타이를 메고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공방 앞에서 혼인서약을 했다. 하객은 오직 미경과 몇몇 지인들 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가득한 행복한 결혼식이었다. 선우 씨, 이 반지는 제가 깎은 나무 반지입니다. 투박하지만 제 진심을 담았어요. 저와 함께 남은 생을 걸어주시겠습니까? 준호의 말에 선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나무 반지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빛났다. 결혼 후 선우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깔끔하게 정돈된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준호의 따뜻한 공방에서 시작되었고 나무 냄새와 함께 사랑의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여전히 사진을 찍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진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작업에 열중하는 그의 옆모습,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 그리고 서로 마주 잡은 두 손. 그녀의 사진은 이제 그녀의 행복한 삶을 기록하는 일기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하게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공방은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삶을 완성시키는 힘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아름다운 서막이었다.